남편 둘이 죽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한쪽 눈을 잃었고 친오빠는 두 눈이 모두 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화상을 입거나 실명하거나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점 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단정한 새댁이 무슨 팔자가 저리 기구할까? 병원 침대 곁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 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천사가 따로 없다고 말이죠. 사람의 얼굴은 대체 어디까지 악의를 숨길 수 있는 걸까요? 2005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새벽 2시 인기척이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내리깔린 비상계단 통로에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손에는 석유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병이 들려 있었죠. 여자는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고는 이내 병뚜껑을 엽니다. 독한 기름 냄새가 계단 통로를 서서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불을 지르려는 곳, 이 병원 안에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갈 곳 없던 자신을 거두어주고 아이까지 돌봐줬던 은인 가사도우미 강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명절이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그 평범한 말 한마디. 그 말에 앙심을 품고 강씨의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화상을 입고 입원해 있던 강씨마저 이 병원에서 산채로 태워 죽이려 했던 겁니다. 만약 그 새벽 비상계단 구석에서 깜빡이던 작은 CCTV 카메라에 붉은 전멸등이 없었다면 연쇄 실명과 살인을 저지른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은 영원히 비운의 천사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녀가 아직 평범한 소녀이던 시절로. 오늘의 선언록 주인공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어민숙입니다. (1976년) 서울 동대문구. 어민숙은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은 늘 빠듯했고 중랑구 근처의 작은 동네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죠. 특별히 눈에 띄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뛰어나지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평범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93년 작은 사건이 터집니다. 같은 반 학생의 돈을 훔친 것이 발각된 겁니다. 학교는 그녀를 강제 전학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친구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17살짜리 소녀가 수면제를 구해 타인에게 먹인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그녀가 앞으로 수십 차례 반복하게 될 범행 패턴의 첫 번째 리허설이었던 셈입니다. 199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민숙은 집을 나옵니다. 갈 곳은 마땅치 않았지만 그녀에겐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였습니다. 훗날 그녀를 취조한 형사조차 연예인을 많이 봐왔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큰 키, 나긋나긋한 말씨, 사람을 안심시키는 미소. 그녀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성실한 청년을 만납니다. 둘은 곧 동거를 시작했고 어민숙이 임신을 하면서 1998년 4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22살의 신부, 23세 신랑. 넉넉하진 않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시절의 평온함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2000년 2월 17일 서울 도봉구의 낡은 빌라, 좁은 계단. 어민숙의 딸, 겨우 3살이었던 나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뇌진탕으로 병원에 갔지만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민숙은 정신과를 찾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극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어민숙은 남편 이름으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을 4개나 들기 시작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에 그녀의 손은 보험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어민숙은 처음으로 손을 씁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의 음식에 몰래 섞고 정신이 혼미해진 남편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첫 보험금 34만 원. 겨우 34만 원이었지만 이것은 돈이 아니라 일종의 확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설계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그녀는 한 단계를 더 넘어섭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잠들게 한 남편의 오른쪽 눈을 옷핀으로 찔렀습니다. 잠든 사람의 눈을 옷핀으로 남편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영 잃었습니다. 어민숙은 남편의 침대 곁에 앉아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간호했습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간호사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렇게 헌신적인 아내가 있다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어민숙은 그해 6월에 끓는 기름을 남편의 얼굴에 부었고 9월에는 주방용 칼로 배를 찔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해를 했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 눈물 글썽이는 눈. 의료진도 경찰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해, 안타깝지만 드물지 않은 일이니까요. 2002년 1월과 2월 다시 칼이 남편의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장간막 파열, 복부다발성 장천공. 쉽게 말하면 장기에 구멍이 여러 개 뚫린 겁니다. 남편 이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을 잃고 얼굴이 타고 배가 찔리고 2002년 3월 25일 27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 4년, 그리고 범행이 시작된 지 2년. 그 2년 동안 이 남자에게 가해진 것들을 나열하면 숨이 막힙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그의 아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어민숙은 58차례에 걸쳐 합계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상복을 벗은 어민숙이 향한 곳은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에 올린 국화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임씨, 그의 나이 28살. 운동선수 출신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건강한 체격, 그리고 순박한 웃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민숙은 이 남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나왔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졸이었고 유치원 교사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긋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여성이었죠. 거기에 남편을 병으로 잃은 불쌍한 미망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임씨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여자,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할 여자. 임씨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둘은 금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어민숙은 보호해줘야 할 여리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린 손이 곧 자신의 눈을 향하리라는 것을 이 청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거가 시작되고 반년이 지난 2002년 11월 익숙한 패턴이 돌아옵니다. 우울증 치료제, 넘어뜨리기, 골절. 건장했던 운동선수가 갑자기 넘어져 뼈가 부러졌지만 임씨 본인조차 왜 넘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으니까요. 그리고 임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어민숙은 혼자 구청에 가서 몰래 혼인신고를 합니다. 법적 배우자가 되어야 보험금 수령 자격이 생기니까요. 그해 12월 잠든 임씨의 오른쪽 눈을 침핀으로 찔렀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오핀을 썼던 것이 침핀으로 바뀌었을 뿐 잠든 사람의 눈을 찌른다는 잔혹한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화상을 입혔습니다.
건장했던 운동선수의 몸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고 그 곁에는 언제나 눈물을 글썽이며 간호하는 어민숙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했어. 임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민숙은 임신을 했습니다. 훗날 태어난 아들은 미숙아였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2003년 2월 12일 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난 지 9개월, 결혼 사실도 모른 채 한쪽 눈을 잃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29에 죽어간 겁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가족을 향합니다. 2003년 7월 친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이고 주사기 바늘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11월에는 친오빠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양쪽 눈에 염산을 부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실명으로 받아낸 보험금 총 2억 6,600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유흥이었습니다. 술, 나이트클럽 사치. 피로 물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그녀는 어머니 명의의 남양주 아파트를 가족 몰래 팔아치우고 9,500만 원을 혼자 챙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 눈을 잃은 오빠,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이 살고 있는 그 집을요. 새 집주인에게 넘겨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궁지에 몰린 어민숙의 머릿속에 떠오른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2005년 1월 9일 새벽 남양주의 아파트. 오빠와 남동생이 잠든 밤 석류 주스에 탄 우울증 치료제, 성냥 한 겹이 이불에 옮겨 붙는 불꽃. 어민숙은 가족이 잠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불이 더 많은 사람을 향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트로에서 보았던 병원 계단에 석유를 뿌리던 그 여자를. 그 장면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전치 2주에서 3주의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집은 탔고 어민숙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던 가사 도우미 강씨였습니다. 갈 곳 없는 어민숙과 아이를 자기 집에 들인 겁니다. 집이 불에 탔다는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순수한 동정심이었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지자 강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숙 씨, 미안한데 설 전에는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안한 마음에 침을 쌀 겁니다. 2005년 2월 1일 어민숙은 강씨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가달라는 말 한마디에 은인의 집에 성에 그은 겁니다. 그 시간은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인 새벽이었습니다. 강씨의 남편, 51살의 남성이 안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보험금과도 관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데려온 불쌍한 여자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보셨던 그 장면입니다. 강 씨가 화상을 입고 입원한 병원에 어민숙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석유가 담긴 병, 비상계단에 석유를 붓고 성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불태운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시 불을 지르려 한 겁니다. 강 씨가 살아있으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 석유를 붓는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그녀는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영상이 경찰의 손에 들어갔고 어민숙은 처음으로 수사선상에 올라갑니다. 경찰이 방화미수 혐의로 어민숙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뜻밖의 인물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어민숙의 남동생이었습니다. 26의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 첫 번째 매형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매형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형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누나가 준 석류 주스를 마신 뒤 깨어나 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전부 다 누나 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민숙은 경찰 수사를 받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빼냈고, 카드 도용이 들킬 것을 걱정하자 그 지인의 집을 찾아가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약을 먹이고는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카드 도용 사실이 판로 날까봐 사람의 눈을 찌른 겁니다. 2005년 4월 19일 경찰이 마침내 어민숙을 체포합니다. 그녀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또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패턴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어민숙은 경찰 앞에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타면 죽은 제 딸이 보여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형사들조차 순간 흔들렸습니다. 담당 형사 오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은 범죄자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보험금 수령 기록, 피해자들의 진술, 남동생의 제보, 퍼즐이 완성되었고 그 그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망자 3명, 부상자 7명, 5년에 걸친 연쇄 범행, 그리고 그 모든 범행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우울증 치료제. 그녀가 딸을 잃고 처방받은 바로 그 약이 모든 비극의 열쇠였습니다. 법정에 선 어민숙은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갑자기 실신한 척 쓰러지는 연기를 했고, 마약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끝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PCLR이라 불리는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30점 이상이면 확정적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유영철 34.4점, 감호순 27.2점, 조두순 29점, 어민숙은 40점 만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 범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눈물과 헌신과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음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임 씨의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앞에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한쪽 눈을 잃은 친어머니가 딸의 재판을 지켜보았고, 두 눈을 잃은 친오빠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눈을 빼앗아간 사람이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경찰 수사를 통해서야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민숙은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수감 중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왼쪽 눈이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눈을 찌르던 그 손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2024년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어민숙의 얼굴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 같았습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괴물은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어민숙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이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물건을 훔쳤던 행동, 사이코패스 진단 거의 만점이라는 결과를 보면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3살 된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뒤에 찾아온 우울증. 만약 그 딸이 죽지 않았었다면, 만약 우울증 치료제가 그녀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 한 번이라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멈춰 세웠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무너져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었고, 어머니는 딸을 믿었고, 오빠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눈을 빼앗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화상도 실명도 아닐 겁니다. 가족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이 진심인지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서남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서남록에서 만나겠습니다.